자, 여러분. 지금 주머니나 책상 위에 있는 핸드폰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이 켜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십니까? 시간? 배터리? 아니요. 국내 통신사들의 수익 구조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봐야겠군. 숨겨진 비법이 있을 거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왼쪽 상단 구석에 아주 작게 박혀있는 그 글자들입니다. SKT, KT, 아니면 LGU+. 통신사 글자가 보이실까요? 휴, 겨우 빠져나왔네. 하지만 이 복잡한 요금제 거미줄은 여전히 나를 노리고 있어. 대한민국 사람 5천만 명 중에 이 세 가지 글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이 세 회사가 깔아놓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둥바둥 거미줄에 잡혀있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머니 셰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관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채널 운영 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달 통신요금 고지서 날아올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 이번 달도 쾌적한 통신망 덕분에 행복했어. 고마워요 통신사.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없죠. 오히려 아니 데이터 좀 썼다고 밥값보다 더 나와? 하면서 뒷목 접으신 적 한두 번 아니실 겁니다. 우리는 이걸 지난 30년 동안 당연하게 마치 세금처럼 내고 살았습니다.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요금이 비싸다는 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꼬박꼬박 갖다 바친 그 수십조 원의 돈이 과연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IT 강국 코리아라는 타이틀 뒤에 어떤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를 파헤치는 추적극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는 저 먼 우주에서 날아오고 있는 낯선 불청객 일론 머스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30년 묵은 배신감에 대한 기록이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부터 그들의 카르텔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또 한 번 해냈다면서 뉴스마다 난리가 났었죠. 통신사 광고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SF 영화가 따로 없었습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1초면 된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고 의사가 원격으로 수술을 집도한다. 온 세상이 바뀔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최초 좋아하고 최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말 믿고 비싼 5G 요금제로 엄청나게 갈아탔습니다. 기계값도 비싼데 요금제는 더 비쌌죠. 그래도 냈습니다. 왜? 더 빠르다고 하니까. 더 좋은 세상이 온다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지하철에서 유튜브 보다가 로딩 걸려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원 다들 보셨죠? 5G 안 터져서 답답해하다가 결국 설정 들어가서 LTE 우선 모드로 바꿔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뭡니까? 비싼 돈 내고 5G 요금제 쓰는데 정작 우리는 LTE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페라리 엔진 달아준다고 해서 비싼 돈 냈는데 본네트 열어보니 자전거 페달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알고 보니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통신 3사가 그렇게 자랑하던 20배 빠른 속도, 즉 28GHz 대역의 기지국 설치 이행률이 고작 11% 수준이었습니다. 100개를 약속해놓고 11개만 짓고 땡쳤다는 소리예요. 애초에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힘들다는 걸 자기들도 알았습니다. 도심지에서는 전파가 건물에 막혀서 잘 안 터진다는 거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팔았습니다. 왜냐? 돈이 되니까요.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속도는 광고의 4% 수준인 0.8GBps에 불과했습니다. 20배가 아니라 20분의 1토막이 난 거죠. 우리는 호갱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순진하고 돈 잘 내는 호갱님들이었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너네 이거 사기야 하면서 과장 광고로 과징금 336억 원을 때렸습니다. 와, 336억. 엄청 큰 돈 같죠? 평범한 사람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니까요. 하지만 통신 3사가 5G 요금제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조 원입니다. 336억? 그들에겐 그냥 껌값, 아니 길 가다 흘린 동전 몇 푼 수준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너네 약속 안 지켰으니까 주파수 뺏겠다며 초강수를 뒀고 실제로 KT와 LG-U+는 28GHz 주파수를 박탈당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였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뽕은 뽑을 대로 뽑았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을까요? 기지국 안 짓고 망 투자 안 하고 그 돈으로 도대체 뭘 했을까요? 땅 파서 장사했냐고요? 네, 정답입니다. 진짜 땅을 팠습니다. 특히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KT의 행보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전화국 기억나시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집집마다 유선전화 놓으려고 줄 서던 그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이 전화국들이 어디 있냐 하면 동네에서 제일 목 좋은 사거리, 지하철역 바로 앞, 소위 말하는 금싸라기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화 장비들이 엄청 작아졌어요. 옛날엔 건물 하나를 통째로 채우던 장비가 이제는 방 하나면 충분해졌습니다. 건물이 텅텅 비게 된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통신기업이라면 그 공간에 최첨단 서버를 넣거나 연구소를 만들거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KT는 거기다 호텔을 올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소피텔 엠베서더, 신사동의 노보텔, 명동의 르메르디앙, 이름만 들어도 으리으리한 특급 호텔들입니다. 이거 다 옛날 KT 전화국 자리입니다. 자회사 만들어서 호텔 짓고 아파트 짓고 오피스텔 지어서 분양했습니다. 물론 기업이 부동산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이윤 추구는 기업의 생존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본업을 팽개쳤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이 느리다, 5G가 안 터진다고 아우성칠 때 그들은 통신망 깔 돈을 아껴서 호텔을 지었습니다. 이건 마치 식당 주인이 밥맛 없다고 컴플레인 들어오는데 주방장은 회고하고 가게 인테리어 공사만 다시 해서 자리세 더 내세요 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KT를 두고 통신사가 아니라 부동산 디벨로퍼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통신은 거들 뿐 진짜 돈벌이는 부동산 임대업이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짱 장사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사장이 악덕이라서? 직원이 게을러서? 아닙니다. 중조적 핵심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 KT, LG-U+, 이 셋이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과점 체제가 무려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가 뭡니까?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면 가격을 내리고 서비스를 좋게 만들어서 손님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회사는 싸우지 않습니다. 마치 짠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고 혜택도 비슷하게 줄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암묵적 담합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단통법을 악용해서 판매 장려금을 서로 조절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야, 우리 이번엔 너무 싸게 팔지 말자. 서로 피곤하잖아. 뭐 이런 식의 텔레파시가 통했던 걸까요? 정부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니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 메기 한 마리를 풀어서 저 살찐 미꾸라지들을 움직이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분탕질을 해야지. 그래서 제4 이동통신사를 만들려고 무려 14년 동안 8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스테이지 X라는 곳이 야심차게 도전장을 냈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또 실패했습니다. 자금력 부족, 기술력 미달 등 표면적인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3사가 쳐놓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기지국 하나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전국망을 깔려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미 30년 동안 인프라를 독점해온 공룡들 틈바구니에서 갓 태어난 신생기업이 살아남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던 거죠. 대한민국 통신시장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아니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답답해서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실 겁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럼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대안이 없는 건가? 싶으시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서 말이죠. 바로 일론 머스크, 이 양반이 또 일을 냈습니다. 스타링크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 저 궤도에 인공위성을 수천 개, 아니 수만 개를 쫙 깔아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쓰게 하겠다는 그 미친 프로젝트 말입니다. 이 스타링크가 한국 상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5년 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위성 인터넷 그거 느리고 비싸잖아. 누가 써? 한국처럼 인터넷 빠른 나라에서 그게 먹히겠어? 맞습니다. 팩트부터 냉정하게 체크해드리자면 현재 알려진 가격은 단말기만 55만 원이 넘고 월 요금은 8만 원대 후반 수준입니다. 속도도 한국의 짱짱한 광랜보다는 느릴 수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 사는 여러분이 당장 집 인터넷을 끊고 스타링크로 갈아탈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스타링크가 준비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 바로 다이렉트 투 셀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 위성전화처럼 벽돌만한 전화기나 거대한 안테나 접시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갤럭시나 아이폰으로 직접 위성 신호를 잡는 기술입니다. 이게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지국이 없는 강원도 산골 오지, 배 타고 나간 바다 한가운데, 심지어 통신 3사의 전파가 닿지 않는 음영지역에서도 통화가 되고 카톡이 된다는 뜻입니다. 통신 3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절대반지는 바로 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전봇대 다 심고 기지국 다 박아놨는데 니들이 어쩔 거야? 꼬우면 니들도 땅 파서 선 깔든가, 이거였죠. 진입장벽의 핵심이 바로 물리적인 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하늘을 씁니다. 남의 땅에 전봇대 심을 필요도 없고 건물주한테 옥상 좀 빌려달라고 사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쏘면 됩니다. 땅 따먹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론 타고 날아와서 깃발 꽂는 격입니다. 통신 3사가 30년 동안 시멘트 발라가며 쌓아올린 인프라 독점이라는 성벽에 처음으로 물리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당장 스타링크가 SK나 KT를 망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일본의 KDDI라는 통신사는 스타링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아서 기지국이 무너지는 일이 잦잖아요. 그럴 때 스타링크는 생명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통신사들도 긴장해서 요금제를 손보거나 서비스 품질을 올리는 매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서 배가 터지도록 굴렀던 맹수우리에 낯선 외래종 맹수 한 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이제 기존 호랑이들도 살기 위해선 뛰어야 합니다. 5G 속도 뻥튀기 하고 전화국 자리에 호텔 지을 시간에 진짜 기술 개발에 돈을 써야 한다는 시그널이 켜진 거죠. 일론 머스크가 한국 통신 시장을 구원할 백마탄 왕자는 아닐 겁니다. 그 사람도 결국 돈 벌려고 하는 장사꾼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30년 동안 고인물처럼 썩어가던 이 시장에 거대한 돌멩이 하나를 던진 건 확실합니다. 파장이 일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5G라는 희대의 과장 광고에 속았고 통신사가 본업을 잊고 부동산에 눈독 들이는 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짱의 근원이 독점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독점은 아시다시피 좋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해야 저희들도 혜택이 많아지고 기술적으로도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통신비 명세서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안에 적힌 숫자는 단순한 요금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침묵하고 방관했던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똑똑해질수록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기술에 대해 더 잘 알고 그들의 꼼수를 간파하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때 그 철옹성 같던 독점의 벽에도 금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제4위 통사가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땅에서 실패하면 하늘에서라도 뚫고 들어오는 게 혁신이니까요. 스타링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통신 시장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과연 통신 3사는 정신을 차리고 진짜 통신회사로 돌아올지, 아니면 또 다른 꼼수로 우리를 현혹할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0년 호갱 생활, 이제는 좀 청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통신사의 황당한 에피소드나 앞으로 바라는 점을 가감없이 적어주세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